파리의 연인, 일곱일의 왕비 등 히트 드라마의 주인공 이동건은 44세의 나이에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전처 조윤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20년 이혼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드라마 미운 우리 새끼에 드물게 출연한 그는 목이 매며 유명 여배우들과 여러 차례 공개 연애를 했지만 조윤희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 함께 커다란 슬픔이 밀려왔고 이는 그가 평생 간직했던 깊은 상처였습니다. 조윤희와의 결혼 생활 파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 특히 2008년 동생 이준엽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고통도 컸습니다. 이러한 부상과 함께 굴곡진 커리어의 압박감, 그리고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의 시선은 이동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스타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8년 3월 20일 시드니 월드스퀘어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난투극을 벌이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드니, 대학교 학생 이준엽, 당시 19세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준엽과 그의 친구 송정호가 중국인 열대 2명과 이유 없는 말다툼을 하다가 칼에 찔려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준엽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송정호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이동건은 서울에서 시드니로 즉시 날아가 형의 시신을 확인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에서 거행된 추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화장 후 그와 가족들은 준엽의 유해를 서울로 모셨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사랑하는 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형의 모습과 만약 형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을 거느린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비극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중의 압박과 상실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난은 그를 더욱 위축시켰고 사생활에 대해 더욱 비밀스럽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슬픔은 그림자처럼 그의 전성기부터 스포트라이트 뒤의 외로운 순간까지 그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동건의 비극적인 최후는 허구의 시나리오에서 2025년 제주도에서 비 오는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아시스 80이라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종종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에 대한 기억, 조윤희와의 파경, 그리고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 직업의 압박감에 휩싸인 그는 약해져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연락이 닿지 않자 친구가 그를 보러 갔을 때 다음 날 아침 발견되었습니다. 이동건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팬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리의 연인 시청자부터 일곱일의 왕비, 충성 팬들까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슬픔을 표하며 재능 있는 배우이자 격동의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던 남자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혼한 조윤희는 흰 꽃 한 다발을 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딸 1호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러 오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래의 선택에서 함께 출연했던 윤은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함께 출연했던 박신혜 등 동료들은 그의 어려움을 돕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담은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때 그의 공개 연애와 이혼으로 그를 비난했던 대중은 이제 돌아보며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을 견뎌낸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같은 그의 옛 노래는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스타에 대한 헌정으로 라디오에서 다시 흘러나옵니다. 이동건의 경력은 놀라운 업적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지만 그가 항상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980년 7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난 그는 1998년 가수로 경력을 시작하여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첫 앨범 타임 투 플라이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가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곧 연기로 전향했고 1999년 TV 시리즈 광고 광기에서의 첫 역할은 새로운 스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돌파구는 2002년 로맨틱 코미디 내 사랑 팥쥐에서 찾아왔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젊은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2004년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문화 현상이었던 파리의 연인으로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로맨틱하지만 내면의 깊이를 지닌 청년 유수혁 역을 맡아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한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51.8%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며 일본에서 두터운 팬층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고 성공적인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파리의 연인 이후 그는 유리화, 우서조, 밤이면 밤 등에서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2017년 칠일의 왕비에서는 잔혹하지만 비극적인 연산군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분노부터 내면의 고통까지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의 연기는 시청자와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2019년 스케치에서의 액션과 단 하나의 사랑에서의 판타지 로맨스와 같은 다른 장르에도 손을 댔습니다. TV 외에도 그는 내 남자친구는 B형이고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드라마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버지로서의 삶부터 이혼의 어려움까지 개인적인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경력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2005년 피로로 인해 연기를 중단했을 때나 2010년 군에 입대하여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했을 때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있었습니다. 직장의 압박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판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헌신적인 배우로 관객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이동건의 삶에서 짧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있는 격동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지혜, 차예련, 티아라의 지연 등 여배우들과의 공개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조윤희와의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이정표였다. 두 사람은 2016년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장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사랑에 빠진 커플을 연기했다. 그들의 케미는 스크린에서만 확장되지 않고 실제로도 꽃을 피웠다. 지연과 헤어진 지 불과 26일 후인 2017년 2월 조윤희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5월에는 혼인신고를 했고 첫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혼 생활은 짧았고 2017년 9월에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딸 이로아가 태어났다.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은 종종 사랑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8년 해피투게더에서 조윤희는 이동건과의 삶이 마치 로맨틱 영화 같았다고 말하며 이동건을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 어린 말 뒤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직장의 압박, 대중의 시선, 그리고 개인적인 불화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2020년 5월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조윤희는 자녀 양육권을 얻었고 이동건은 딸을 매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사랑의 상처는 그가 평생의 사랑이라고 여겼던 조윤희와의 결혼 생활의 파경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더욱 내성적이 되었고 사생활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y Little Old Boy에서 그는 한때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혼 후에도 조윤희와의 관계는 주로 딸 로아를 위해 여전히 존중했지만 그는 이별이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에 배우 강혜림과 교제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은 듯 보이며 대신 일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상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개인적인 결정이 판단되는 대중의 시선 아래에서 사는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지혜나 지연과의 이전 공개 연애 역시 그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지거나 너무 빨리 이별했다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윤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꿈꿨던 첫 경험이었기에 그 꿈은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동건의 삶은 재능, 인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44세의 조윤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고백했지만 동생의 죽음부터 결혼 생활의 파탄까지 깊은 상처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이었던 이준엽의 죽음은 그를 더욱 내성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비극적이고 허구적인 최후는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며 모든 것을 바친 스타를 잃은 수백만 명의 팬들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파리의 연인부터 7일의 여왕까지 그의 업적은 그가 경력에서 마주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보여준 재능과 끊임없는 추진력을 증명합니다. 그는 사랑에 있어서도 치열하게 사랑했지만 특히 조윤희와의 이혼 후 깊은 상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동건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술과 사랑을 위해 삶을 살았던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비록 그 대가가 때로는 너무 컸을지라도 말입니다.